3단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단원을 제가 쭉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새로운 공식이랑 이제 그런 어떤 문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쭉 보시고 나중에 이제 주요한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외우고 나면 좀 받아들이기 훨씬 쉬우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계속 고체역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받고 있는 물체의 변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상황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토션을 주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T가 토크예요, 토크. 이런 튀어나와 있는 원형 봉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 대신에 이제 토크랑 모멘트가 나와요. 힘에 해당하는 게 이제 토크가 되고, 그리고 이 봉이 나옵니다. 원형 봉.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이러한 비틀림 현상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힘을 돌리는 경우, 힘을 줘서 돌리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손을 통해서 토크를 준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의 변형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비틀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어를 이제 몇 개 외워야 되는데, 토크랑 모멘트랑 우력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제 모멘트를 우리말로 우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같은 말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생긴 이 아래쪽 그림에서 힘을 이렇게 P1, P2 방향을 주면 토크가 생성이 되죠. 우리가 힘을 주지만 얘가 받는 건 토크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토크의 크기는 힘 곱하기 모멘트 암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힘이랑 모멘트 암을 나누지 않고 바로 이렇게 토크를 가했다고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수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매끈한 봉만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비틀림을 가하려면 이렇게 어떤 토크를 바로 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요렇게 표시하면 얘가 힘이죠, 힘. 그쵸? 하중. 근데 여기다가 화살표 2개를 하면 토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속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이 있죠. 그래서 방향도 이 화살표 2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엄지로 하면 엄지를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토크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2개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얘네 2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지금 화살표 2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건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좀 머리 아픈데, 자, 양 끝에 토크를 받고 있는 원형 봉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비틀림이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하면 뭐가 바뀔까요? 이 봉이 토크를 주기 전과 후를 봤을 때. 어, 이 봉의 모양은 바뀌는 게 없고, 아니, 길이는 바뀌는 게 없고, 이쪽의 각도만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토크를 줘서 이렇게 빨래 짜듯이 짰는데, 겉보기에는 바뀐 게 없고, 이 각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 변화나 이런 건 없고, 어,
변형이 각도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림 각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가정을 하고 가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끈한 봉이에요. 이 똑같은 단면적을 가진 애가 쭉 이렇게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모든 단면이 동일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잘랐어요. 가상으로 잘라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토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얘가 그 정력학 상황이 되려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무조건 토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딜 잘라도 이 상황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같은 내부 토크 T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좀 당연한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퓨어 토션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의 왼쪽 끝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끝에 일어나는 변화는 각도가 바뀐다. 요거예요. 각도가 바뀐다. 그래서 길이 변화는 없고 각도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국에는 변형률 개념으로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변형률 개념으로 길이 변화가 없고 각도가 바뀌는 게 저희가 전단 변형률을 배웠죠. 예전에 1.6절에서. 그래서 전단 변형률로 저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이 비틀림 상황에서 하중이랑 응력과 변형의 관계, 요것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단원은. 말은 쉬운데 이게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기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할 게 있어가지고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그림을 놓고 저희가 좌표를 잡았어요. 이 축방향을 X라고 잡았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갈수록 이제 X가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dx, 미소 dx 성분을 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구간을 잘라서 이제 봤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토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라도 똑같은 T가 이렇게 양쪽에 작용을 하고 있겠죠? 네이버 토크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겉표면에 여기 있죠? A, B, C, D. 요 모양 보이시죠? 저희 이제 기하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 직사각형 모형처럼 보이시죠? 얘가 이제 변형 전에는 저렇게 생겼었는데 비틀고 나면 B가 B 프라임으로 가고 C가 C 프라임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봤을 때 원래 직사각형에 가까웠던 애가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A, B, C, D가 A, B 프라임, C, D 프라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A랑 D는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다 움직였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미소 성분을 보고 있지만 이 짧은 구간에도 X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오른쪽이 더 비틀려 있는 거예요. 각도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소 각도 변화 D 파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길이 변화 없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1.6절에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을 이렇게 바꾸면 뭐가 바뀌었다고 하죠?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면 원래 여기가 90도였는데 여기 뭐 2분의 감마만큼 뭐 커졌다. 요거 했었잖아요. 그쵸? 정확히 딱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표면에서.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원형봉 겉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겉을. 근데 이 속에도 지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속을 봤더니 제가 EFGH라고 제가 붙였어요.
EF 여기 어디에 G가 있을 거고 여기 H가 있을 건데 왼쪽에. 그래서 얘는 지금 겉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이 F가 F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죠. 똑같죠. 대신에 대신에 여기서 B에서 B 프라임으로 이동한 게 F에서 F 프라임보다 이동한 것보다 크겠죠. 요거 보이네. 말하자면 F에서 F 프라임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더 짧게 변한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본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전단 변형률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네모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그래서 그 네모가 지금 이 표면에 있을 때 이 찌그러지는 정도가 이제 감마 맥스라고 일단 표기를 할게요. 감마인데 감마 맥스라고 표현할 때 요거를 여기서 그냥 수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됐고 이게 감마 맥스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죠? 여기를 뗀 거예요. A, B 프라임을 삼각형으로 보는 거고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90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호의 모양이지만 이게 위에서 표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만족을 하죠. 탄젠트 감마 맥스가 AB분의 B 프라임이 된다. 근데 이거 그때 문제 풀 때 얘기했지만 감마 맥스가 매우 작으면 탄젠트랑 그냥 감마 맥스랑 같다. 그렇죠? 여기로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를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길이. 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게 반지름이 R이고 요 각도가 D 파이니까 B 프라임은 R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한 단계씩 일단 이해하면서 갈게요. 그 다음에 A, B는 요 DX의 길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이제 맥스가 붙은 이유가 있는데 저 바로 다음 옆에 거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좀 더 작은 삼각형을 보는 거죠. EF 프라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속에 있는 요 F 프라임의 각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감마는 이렇게 로우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R 대신에 로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짧은.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다 같고 R이랑 로우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 원에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단 변형률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제 전단 변형률의 의미고 지금 토션을 받고 있을 때 얘가 생기는 전단 변형률의 의미고 전단 변형률의 최대값은 가장 표면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수식이 계속 나올 건데 뒤에서 일단 이런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직접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공식을 몇 개 외우면 이제 금방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좀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라디얼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봤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변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dx분의 d파이는 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세타라고 정의를 한 건데, 지금 저희는 순수 비틀림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단면이 동일하고 토크가 계속 이제 똑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x를 따라서. 그래서 dx분의 d파이를 l분의 r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lr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여기는 dx 성분이고 아까 그 전체 봉의 길이 있죠? 얘가 이제 l이고, 요 반지름이 r인데,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비틀림이 파이죠. 자, 다시. 자, 이 크게 봤을 때 여기가 L이고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비틀림 각이 파이. 그래서 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요식을 외워야 돼요. 이 3-3.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 어,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이거 이 식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지금 이제 순수 비틀림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비틀림 각을 알고 있을 때, 비틀림 각이라는 거는 아까 이 긴 봉에서 이 오른쪽에 생기는 이 비틀림 각도죠. 여기 오른쪽에 생기는 각도. 그래서 전체 봉의 길이를 알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하적으로 저희가 구한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겉표면에 생기는 감마 맥스고, 요 안쪽에 원을 잘라서 내가 이쪽에 걸리는 전단 변형률을 보고 싶다. 요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속에 있는 애의 전단 변형률을 보고 싶다. 그러면 R분의 로우만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반지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증가에 따라서 겉표면으로 갈수록 전단 변형률이 커지기 때문에 R분의, 내가 감마 맥스만 알고 있으면 R분의 로우만 곱하면 그 로우에서의 전단 변형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좀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저희 상황이 요 봉이죠. 긴 봉에 대해서 지금 비틀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봉이 속이 꽉 찬 봉에 대해서 지금 한 거고, 속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전단 변형률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지름이 클수록, 여기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로 갈수록 뒤틀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변형률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외우라는 식을 통해서 맥스 전단 변형률은, 감마 맥스는 L분의 파이가 되고 R2로 곱하면 이 표면에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R1은 이제 감마 맥스에다가 R2분의 원래 로우를 곱해야 되는데 R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지금 다 구할 수 있어요. 요 식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건 참고로 요거는 뭐 지금 기하학적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재료의 성질은 사실 별 상관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성적이든 뭐 선형적이든 이건 상관없고, 그냥 이제 비틀린 각이 작을 때만 내가 탄젠트 근사를 써야기 때문에, 비틀린 각이 작거나 이제 변형률이 작을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변형률을 구한 거예요. 변형률. 변형률을 구하면
바로 후계 법칙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응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형률을 일단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변형률을 이해를 하면 이제 전단 응력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재료가 선형탄성적이라는 가정만 도입을 해서 후계 법칙을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력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전단 변형률은 전단 응력에 비례를 한다. 여기서 G가 나오죠. 원래는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원래는 이게 이제 수직 응력일 때 후계 법칙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해서 배우니까 타우가 나오고 G가 나와요. E 대신에 G가 나옵니다. 그래서 G는 전단 탄성 계수다. 전단 탄성 계수는 단위가 파스칼이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 변형률을 배웠었는데 정단 응력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전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은 비례하죠. 그래서 전단 응력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분포가.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뒤틀림이 심해지니까 요 타우가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거죠. 요 오른쪽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이 표면에 있는 애가 이제 네모 얘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봤을 때 타우가 이렇게 방향이 작용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B에서 B'으로 옮기고 C에서 C'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외우라고 한 식은 요식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순수 비틀린 상황에서 L분의 R 파이라는 형태로 이제 입실론 감마 맥스가 만들어질 때 이때 응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전단 변형력 공식을 우리가 외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기의 법칙을 바로 쓰면 여기다 바로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맥스 는 G 곱하기 감마 맥스니까 감마 맥스는 L분의 R 파이니까 G 곱하기 L분의 R 파이. 그래서 요게 지금 있는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을 받을 때 최대 전단 응력은 요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전단 응력도 가장 바깥면에서 최대가 된다. 요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얘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비틀림이 생길 때 얘 각도가 생기는데 이 전단 변형률이 여기서 정의가 되고 비틀림 각도는 여기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전단 변형률, 전단 응력 배웠고 이제 하중과의 관계를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중과의 관계. 얘는 결국 어떤 하중, 여기서는 지금 토크인데 비틀림 상황에서는 토크인데 토크를 받아서 응력이 생겨서 변형률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크와 이 전단 응력의 관계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수학적인 부분인데, 자 지금 어쨌거나 얘는 지금 토크를 받고 있고 정력학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X축 방향으로 모멘트를 잡았을 때 0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토크를 주고 있지만 이 안에 어떤 응력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단면에 여기 지금 막 타워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신에 이 반지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제일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워가 계속 모든 면에 걸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 모든 단면에 걸친 전단 응력의 합이 외부 토크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과정을 이제 최대한 풀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봉의 중심에서 로우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면적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면적 요소 DA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면적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 뭘까요? 힘. 지금 토크를 구하기 전에 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힘이 되죠. 그래서 타우 DA가 됩니다. 지금 전달 응력이 이 면에 걸쳐서 타우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 곱하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얘가 힘 차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멘트를 구해야 돼요. 모멘트. 힘을 다시 한번 모멘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 모멘트 함 로우를 곱하면 되겠죠? 요 DA에 작용하는 응력이 로우라는 모멘트 함을 가지고 이 봉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DM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DM. 그러니까 요소 모멘트. 여기에만 작용하는 모멘트.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면적에 걸쳐서 다 합해주면 내가 준 이 토크 T의 T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소 면적에 걸리는 어떤 물리량들을 다 이렇게 합해주면 이 다 합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 그래서 그냥 이 전 면적에 걸쳐서 이렇게 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그냥 바로 이제 DM에 넣습니다. DM에 넣으면 상수인 애들은 앞으로 다 빼주는 거죠. 그래서 R분의 타우맥스는 빼주고 요게 남아요. 요게. 그래서 이게 극관성 모멘트라는 어떤 물리량이 튀어나와요. 극관성 모멘트. 예전에 그 저기 물리 이런 데 배울 때 그 관성 모멘트 개념 나오잖아요. 관성 모멘트. 그거랑 이제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수학적으로 일단 정의된 값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요식 그냥 한 번씩 봐주세요. 이렇게 IP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극이기 때문에 폴라 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IP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그냥 한번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얻는 거는 이제 수식 하나예요. 수식 하나는 요거 토크는 타우 맥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R분의 IP 그렇죠? 요거 하나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IP만 계산할 수 있으면 토크를 줬을 때 전달 능력이 얼마나 생길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크로부터 전달 능력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후계 법칙 이용하면 전달 변형률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 요 순서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극관성 모멘트 IP의 의미가 뭐냐? IP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비틀림에 저항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타우는 IP분의 TR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표면에 작용하는 게 이제 맥스가 되는데 요거랑 저희 수직 하중일 때 A분의 P 있죠? A분의 P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수직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는 이 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힘을 주더라도 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응력이 덜 생기죠. 그렇죠? 수직 응력을 따지면. 그래서 이 IP가 면적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틀림에 저항하는 면적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분자는 하중의 텀인데 이 토크만 있지 않고 어떤 길이 텀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토크를 파스칼로 바꿔주려면 저희 모멘텀 디멘션 하나 떨쳐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형식과 이 형식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비틀림 상황에서는 단면적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IP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틀림에 정하는 정도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특정 모양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 면적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록이 있긴 한데, 원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름이 d인 원인 봉이 있다. 그러면 요 정도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제곱이다. 요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막 어려운 걸 요거를 이용해서 뭐 구해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을 거니까 IP를 적분을 직접 해라 이런 건 구하지 않고, 뭐 복잡한 모양이 주어질 때는 제가 이제 식을 드리거나, 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외워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단 변형률을 정의를 하고, 응력을 정의하기 위해서 후계 법칙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토크랑 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다 보니까 IP가 튀어나온 거고, 그래서 IP의 이제 물리적인 의미도 저희가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얘네들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조금 익숙해지게 얘네들 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물리적인 의미는 이게 자꾸 왜 맥스가 나오냐, 맥스가 나오는 이유는 얘를 저희가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비틀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겉면일수록 비틀림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응력이 높아지고 변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서 발생하는 애들이 이제 맥스를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내용 걸로 제가 이제 문제를 일단 끝에서 한 문제 풀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비틀림 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 비틀림의 변형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각도의 변화인데, 변형률은 스트레인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감마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 표면에서. 비틀림 각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발생하는 각도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일단 구분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봉을 이렇게 토크를 줬을 때 이렇게 각도 변화가 맨 오른쪽 면에서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이 있죠. 요거를 똑같이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비틀림 각이 들어가 있어요. 파이. 제가 처음에 외우라고 했던 각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떼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Q고 여기가 Q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비틀림 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P가 되고 길이가 L이고, 그래서 요 상황에서 파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기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파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각도가 감마 맥스일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호의 길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수직이죠. 왜냐하면
P랑 Q는 그냥 일직선이에요. P랑 Q는. 이 그림에서 보면 P랑 Q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직인 상황이 되는 거고, 탄젠트 감마 맥스를 써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탄젠트 감마 맥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식을 써드릴게요. 앞에 있는 식 중에 타우 맥스에 관한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마 맥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L분의 알파이라는 감마 맥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2번이 타우 맥스와 토크 T의 관계죠. 그래서 토크 T는 내가 수직 응력을 A분의 P라고 구하듯이 얘는 IP분의 TR이다.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고 1번과 2번식을 같다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식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 왼쪽에 있는 식.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 여기 동그라미 친 얘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비틀린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조금 개념을 비유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축하종을 받을 때 신장량을 델타는 2A분의 PA라고 저희가 외웠죠. 그쵸?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축하종이니까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변형이라고 보는 거고, 비틀림 토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형의 정의가 각도에 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델타에 해당하는 애인 거예요. 지금 파이가. 그래서 2A분의 PL인 것처럼 GIP분의 T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까 IP라고 했고, E라는 그 탄성계수에 해당하는 게 G가 되죠. 그렇죠? 정확히 이제 같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같은 토크를 주더라도 강성이 클수록 얘가 안 바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G가 분모해 있는 거고, 단면적 극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비틀린 각이 안 나온다. 같은 토크 대비.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애를 뭐 비틀린 강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문제 2개만 풀고 바로 끝낼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식을 조금 외워주시고, 제가 예제 3.1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한번 3.1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문제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어떤 식을 써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각의 단위가 뭐죠? 각을 보통 단위 SI 유닛으로 뭐라고 하죠? 라디안이죠. 도가 아니라. 근데 여기 문제는 도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도랑 라디안을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5도다. 2.5도를 라디안으로 몇이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하는 거는 이제 비례식을 쓰는 거죠. 180도랑 파이랑 이제 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2.5도일 때 x다. 그래서 x는 2.5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게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지가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가 지금 단위에서 도를 지우고 라디안을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180분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되니까 내가 지금 도를 지우고 싶으니까 180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180도가. 그래서 얘가 이제 0.00436 라디안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A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A번. A번 문제는 뭐냐면, 토크가 주어졌을 때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수직응력에서 시그마는 A분의 P이듯이 힘이 주어졌을 때 응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식을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타우 맥스인데 얘는 단면적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IP고 비틀린 토크 R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IP를 이제 바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원형 단면이니까 32분의 파이 D 4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단면. 이게 이제 원형 단면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단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단면이다 하면 얘를 깃트는 순간 그냥 각도 하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꽈배기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은 그냥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각도가 바뀐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단면이라고 일단 해석을 할 거예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식을 그대로 지금 IP 값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D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값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을게요. 바로 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식 하나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토크가 340Nm예요. 이 단위 중요합니다. 토크니까 이제 뉴턴미터가 가해지고, 토크를 가했을 때 이 겉 표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달 능력이 요 정도 값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B번은 어떻게 풀까요? B번. 요번에는 전달 능력이 주어져 있고 허용 토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허용 비틀린 각이라는 게 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는.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을 때 허용 토크를 구할 수가 있고, 허용 비틀린 각이 주어졌을 때 허용 토크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작은 애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희 허용 능력, 허용 하중 구하듯이. 그래서 1번이 전달 능력 기준. 그래서 전달 능력 기준이면 이 지금 응력과 토크의 관계식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T1이라고 할게요. R분의 IP 타우 맥스. 타우 맥스가 이제 타우 얼라우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16분의 파이 D 세제곱 타우 얼라우. 요거를 계산하면 528 뉴턴미터. 저희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산은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어떤 공식을 쓰느냐,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A번 문제랑 B번의 1번 문제는 이 응력과 토크의 관계, 그 식 하나로 지금 다 푼 거고요. 2번은 이제 비틀린 각 기준.
그래서 비틀린 각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되죠? 델타는 2a분의 PL이듯이, 그쵸? 델타는 2a분의 PL이듯이, 그거를 비틀린 각으로 표현해주면 GIP분의 TL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바꿔서 얘를 이제 비틀린 각 얼라우가 있고, 그 다음에 GIP를 곱해주고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중간 풀이 과정은 안 줬고 이렇게 계산하면 허용 토크가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허용 전달 능력을 넘지 않으려면 토크가 528보다 작아야 되고, 이 허용 비틀린 각을 넘지 않으려면 674Nm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뭐보다 작아야 되죠?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 선택.